안녕하세요, 세무미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부터 버추얼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상들은 영상의 톤에 비해 너무 밝은 의상들이라 영상 톤에 맞는 의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밤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지하철역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한 명도 없는 지하철역에서 아무도 없는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는데요. 익숙한 공간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마주했던 그 순간의 공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이고 마치 내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를 되짚어가며 만들었던 영상을 오늘 보실 텐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좀 낫네. 아유, 진짜 올걸. 근데 이게 산소 발생기 때문에 그런가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하네. 근데 좀 잘 때 뒤척이는데 혹시 뭐 빨간 버튼 누른 거 아닌가 몰라. 아니, 그리고 캠핑장이 원래 다 산속에 있기는 한데 이거는 너무 산이랑 가까운 거 아닌가? 벌레 싫은데. 에이. 그나저나 민서야, 우리 캠핑장 갔다가 집에 갈까? 아니면 좀 더 놀다 갈래?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줘. 근데 우리 민서 당근은 뭐야? 이걸 왜 흔들고 있어? 당근 버리고 얼른 캠핑장 가자. 모미 캠핑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래전부터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본 안전수칙서를 배부합니다. 캠핑장 이용객들은 본 수칙서를 읽고 사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희 캠핑장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숙지하시어 안전한 캠핑 되십시오. 첫 번째, 본 캠핑장은 동쪽 1번부터 50번까지는 텐트동, 서쪽 51번부터 100번까지는 카라반 구역입니다. 이용객분들께서는 위치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북쪽에 있으며 계곡 역시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은 출입 금지 구역이며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약하신 곳의 위치를 모르신다면 사무실로 문의 주십시오. 안내 직원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캠핑장에서 취사 시 정해진 구역에서만 취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과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저희 캠핑장은 산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조리하는 음식의 냄새로 쉽게 찾을 것입니다. 곰이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라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은 동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캠핑을 하던 중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신다면 따뜻하게 옷을 껴입으시기 바랍니다. 산속에 있는 캠핑장이라 저녁에는 생각보다 춥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춥게 느껴지신다면 눈을 감고 일행분과 같이 의무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혼자 오셨거나 외투나 껴입을 옷이 없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후 직원이 오고 나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뜰 경우 그 후의 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취사구역에서 고기, 해산물도 아닌 다른 것, 특히 처음 보는 고기류를 굽는 사람들이 보이면 바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사람은 엄연히 따지면 잡식동물입니다. 같은 동족 또한 못 먹지는 않습니다. 4-1. 만약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손짓으로 오라고 할 경우 가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이름, 사는 지역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는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점이라도 드셨다면 씹지 말고 배가 아프다며 자리를 피한 후 사무실로 즉시 오십시오. 저희가 그 후에 조치를 해드립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북쪽에 있습니다. 5번째, 저녁 10시 이후 남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텐트, 카라반에서는 상관없습니다만 밖에서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텐트동은 동쪽, 카라반 구역은 서쪽, 사무실과 계곡은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은 출입 금지 구역이며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6번째, 남쪽에 텐트 혹은 카라반이 보인다면 다가가지 마시고 눈을 감고 1부터 30까지 숫자를 세십시오. 그 후 눈을 뜨시면 여러분이 보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계속 보이면 사무실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의 번호는 3번 항목을 보시면 있습니다. 7번째, 캠핑장 북쪽에 있는 계곡의 이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외에 계곡에서 놀고 있는 가족을 목격한다면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예전 계곡에서 놀던 일가족이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에 의해서 전원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이며 그 사건은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8번째, 하얀 원피스에 밀짚 모자를 쓴 소녀가 계곡에서 같이 놀자 하면 같이 놀아주십시오. 그녀는 단지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이 그리울 뿐입니다. 그녀는 적당히 놀고 사라질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고 놀아주신다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녀를 경계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녀가 자신을 경계한다는 사실을 알아챈다면 그 후의 일은 저희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9번째, 저희 캠핑장은 별도 의무실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있으며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는 가능합니다. 만약 위 항목 중 의무실로 오라는 문장이 보이실 경우 그 문장은 무시해 주십시오. 캠핑장이 있기 전 이 자리에 폐정신병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10번째, 해가 떨어진 후 불멍을 원하신다면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화재 사고와 안전을 위해서 큰 크기는 아니지만 작은 모닥불 정도는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닥불을 준비해 주는 직원이 서비스라며 고기와 함께 불을 준비해 준다면 일단 감사의 표시를 전한 후 직원이 자리를 뜰 때까지 가만히 있으십시오. 저희 캠핑장은 고객님들께 고기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11번째, 불멍 혹은 캠핑 도중 따끔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벌레들이 많습니다. 최근 변이종으로 인해서 몇몇 고객님들께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병본부에서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번째, 저희 캠핑장에서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캠프당 1.25리터 식수 3병, 주류는 소주 2병, 맥주 1병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생수 병당 1,200원, 소주 3,500원, 맥주 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한 없이 무료로 준다고 한다면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13번째, 퇴실은 예약하신 기간 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퇴실을 원하실 경우 최소한 3시간 전에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퇴실 전 행해야 하는 의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의식을 무시하고 그냥 간 이용객분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사고사하였습니다. 퇴실을 원하실 경우 꼭 3시간 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캠핑장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여러분께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13번 항목이 있는 수칙을 보았을 경우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만약 13번을 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캠핑장 안전수칙 같은 경우는 제가 캠핑장을 이때 다녀오고 나서 그 캠핑장의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1번 수칙에 나왔던 것처럼 뭐 1번부터 50번까지는 텐트동, 51번부터 100번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주제를 짜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창작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거기를 간다면, 그리고 내가 저번에 갔었던 곳,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생동감 있는 괴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수칙을 보시면서 가장 무서웠던 항목이나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장난감 가지고 싶다 했었지? 짜잔, 이건 백화점 상품권인데 이거로 민서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자. 그럼 우리 민서 가지고 싶은 거 다 사. 안녕하세요. 모미 백화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안전에 관련한 사고가 잦아져 본 안전수칙서를 배부합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희 백화점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숙지하시어 안전한 쇼핑 되십시오. 첫 번째, 저희 백화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장은 지하로 4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식료품점, 지상 1층은 서점과 카페, 여러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2층은 여성 의류, 3층은 남성 의류, 4층은 장난감 완구, 5층은 디지털 가전, 6층은 스포츠용품, 7층은 푸드코트입니다. 두 번째, 현재 1층의 카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만약 카페의 문이 열려 있다면 1층 중앙에 데스크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 백화점은 최근 잦은 도난 사고로 보안팀이 일반 고객으로 위장을 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께 먼저 신문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잠시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을 어디론가 같이 가자 한다면 주위에 어떤 매장이든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는 매장 안쪽까지는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쇼핑을 하시던 중 너무 사람 같아 보이는 마네킹이 보인다면 5초 이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희 백화점은 오픈 전 쇼핑몰 내의 모든 마네킹들을 매장의 직원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 배치하며 이목구비가 없는 마네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 같은 마네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저희 백화점은 5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는 5층에서 화장실을 안내하는 화살표를 보셨다면 1층 서점의 종교서적 코너로 뛰어가십시오. 5층에 화장실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모종의 사고로 인해서 폐쇄시켰습니다만 그 후로 고객님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귀신, 악마, 괴물 등을 보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철거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저희 백화점 분수대에 아기 천사 동상이 있습니다. 만약 분수대 이외 다른 곳에서 아기 천사 동상을 보셨다면 꼬마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단다 라고 말해준 뒤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보고도 그냥 지나가신다면 그 후의 일은 저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악마 루시퍼는 본래 천사였다고 합니다. 7번째, 저희 백화점은 야간 경비원을 위해 경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경비원을 위한 곳입니다. 오전, 오후에는 그곳에 사람이 있을 이유도 불이 켜져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곳에 불이 켜져 있거나 혹은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이 보인다면 아기 천사 동상이 있는 분수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뛰십시오. 8번째, 저희는 고객님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아기 천사 동상이 없을 경우 분수대 안의 물을 이용해 여러분을 중심으로 땅의 원을 그려주십시오.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보안팀이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9번째, 이 항목은 저희 백화점 전 직원들도 숙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옆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백화점에서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엘리베이터로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면 절대 내려가지 마십시오. 10번째, 4층은 장난감 완구 매장입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장난감의 전시품들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는 장난감들은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배터리를 빼놓고 전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인형이 판매되는 코너에서 장난감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그쪽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만약 쳐다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11번째, 5층은 디지털 가전을 판매하고 있는 층입니다. 다른 백화점들과 마찬가지로 TV, 모니터들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상도와 선명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연 혹은 영화 등의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5층에 도착하셨는데 TV와 모니터 화면에 어떤 으스한 산속이 재생되고 있다면 재빨리 다른 층으로 옮겨주십시오. 그곳은 이곳의 세계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눈치챘음에도 다른 층으로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12번째, 만약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쇼핑몰 3층에 위치한 응급처치실로 가십시오. 머리가 백발인 선생님을 찾으십시오. 그에게 여러분의 현재 증상을 말씀드리면 그가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여러분을 조금 쉬도록 해줄 것입니다. 쉬고 나면 말끔하게 괜찮아질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의학적인 치료는 소용없을 것입니다. 야간 경비원들도 이곳을 이용합니다. 만약 야간 경비원들과 마주친다면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마세요. 13번째, 만약 천장에 사람 손과 발자국이 찍힌 것을 보셨다면 즉시 입과 귀를 막으십시오. 그것들의 형체는 밤에 보입니다. 빛이 있는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그 상태로 바닥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악취가 심하게 날 것입니다. 악취가 사라지면 다시 일어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장애 및 신체 훼손은 저희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입과 귀를 어떻게 막냐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알려드립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귓구멍을 막으시고 나머지 손으로 입을 막으십시오. 14번째, 이 항목은
최근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간혹 야간에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 시간과 상관없이 이 소리가 들린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구석으로 가서 몸을 웅크린 뒤 눈을 감고 절대 뜨지 마십시오. 기어다니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악취가 날 것입니다. 괴로워도 참으십시오. 소리와 냄새가 사라진다면 일어나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대로만 따라주신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위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장애 및 신체 훼손은 저희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항목 또한 야간 경비원들도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15번째, 만약 백화점 이용 도중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함께 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백화점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한 이용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여러분께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15번 항목이 있는 수칙을 보았을 경우 당장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이번에 들은 수칙은 백화점 이용 수칙이었고요. 저번 영상으로 올라왔던 백화점 야간 경비원 안전수칙에서 나왔던 그 백화점과 동일한 백화점입니다. 이번 수칙 같은 경우는 저는 9번 수칙을 사람들이 무서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요. 이 항목은 저희 백화점 전 직원들도 숙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옆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백화점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엘리베이터로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면 절대 내려가지 마십시오. 보통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다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여러분들께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봤을 때 이 영상이 한번 생각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넣어봤던 수칙입니다. 민서야,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이쁜 인형도 사고 기분 좋겠네? 소리 나는 인형은 없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 인형이 이름을 불렀어? 아니, 거기 분명히... 아니야, 알겠어. 아빠가 잘못했어. 대신 놀이공원 가자. 분명 장난감에 소리 안 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판타지 놀이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놀이공원은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몇 가지 수칙들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았을 시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신체 장애, 사망, 정신질환, 실종 등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희 놀공원 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 개장 시간입니다. 자유이용권은 성인 5만원, 청소년 4만 5천원, 어린이 3만원입니다. 결제 전 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검은색 풍선을 들고 있는 손님이 있다면 풍선 가게 직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 놀이공원에서는 검은색 풍선을 팔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갖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 뜻은 저희 놀이공원 내에 검은 풍선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해가 저문 뒤 놀이공원의 가로등이 자주 깜빡거리는 날이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가로등 밑 혹은 근처에 있다면 바로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불빛이 밝은 곳이면 밝은 곳일수록 좋습니다. 대부분 전구 혹은 전류 문제로 깜빡거리는 겁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전구의 불빛을 빠른 속도로 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리만 피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호수는 여러분들께서 보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트를 타고 호수를 돌아보는 도중 이빨이 날카로운 인형 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목격하신다면 무시하시고 운행을 마쳐주세요. 보트에서 내린 후 직원에게 인어를 목격했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위 인어 같은 것은 저희 계열사에서 운영 중인 아쿠아리움에도 간혹 출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어와 같은 것을 목격하셨다면 직원에게 바로 알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가끔 놀이공원 내에서는 미아가 발견됩니다. 미아 센터로 안내해 주시거나 저희 놀이공원 직원에게 맡겨주십시오. 대부분 방송을 통해 부모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아가 된 아이가 자신을 따라오길 요구한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4D 영화관을 이용하던 중 검은색 풍선을 든 삐에로를 보신다면 그 자리에서 눈을 바로 감으십시오. 절대로 눈을 마주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눈을 마주칠 경우 여러분은 잠시 동안 기억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용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도와줄 겁니다. 저희 놀이공원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수칙을 따라주신다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호러 어트랙션인 호러블 하우스는 문을 열기 전에 직원들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용을 마치고 출구로 나왔을 때 어깨와 머리가 무겁다면 의무시설로 가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안내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용 화장실은 말 그대로 직원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그럼에도 간혹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칸막이 문에 달린 3개의 잠금 장치를 모두 걸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일이 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장치를 3개 모두 걸었다면 안전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그때 나가십시오. 화장실 입구에 적혀있는 청소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닥에 묻은 커다란 발자국 같은 것을 지워달라고 하십시오. 아홉 번째, 만약 누군가 검은색 풍선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장 소리를 질러 그자의 위치를 알리십시오. 저희 보안팀이 바로 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행동에 어떠한 보복도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절대로 다가가지 마시고 특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열 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퍼레이드는 광장에서 시작해 정해진 코스를 돈 후
광장으로 돌아와 끝이 납니다. 만약 정해진 코스대로 가지 않고 놀이공원 오른쪽에 위치한 숲으로 향한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눠주는 검은색 풍선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주위 다른 이용객분들께서 따라가거나 풍선을 받으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막아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도착할 때까지만입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니 다른 고객님들을 잠시만 막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퍼레이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검은 풍선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놀이공원 말고도 그것들의 퍼레이드를 눈치챈 테마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놀이공원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분수에는 적당한 크기의 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종이 울리고 있다면 그날은 호러블 하우스는 문을 닫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보장치이며 놀이공원 뒤쪽에 위치한 산에서 무언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지만 산짐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호러블 하우스가 문을 닫는 이유는 그곳이 산과 제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울리면 보안팀은 곧장 호러블 하우스로 향할 것입니다. 12번째, 해적 컨셉의 놀이기구인 파이렛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만약 놀이기구가 출발할 때 너희의 배를 모조리 침몰시켜주겠어 라는 대사가 나온다면 바로 운행 정지 요청을 해주십시오. 다른 놀이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운행을 시작하기 전 모든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거기엔 음향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파이렛 어드벤처 음향 효과엔 저런 대사를 녹음한 적이 없습니다. 13번째,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들은 점검이나 모종의 이유로 운행이 조기 종료될 수도 당일은 운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이 종료된 놀이기구들은 놀이공원 중앙 분수대의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이 종료된 놀이기구인데 아직 운행 중인 놀이기구가 있다면 줄을 서지도 마시고 그쪽으로 가셔도 안 됩니다. 다른 놀이공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놀이기구가 종종 목격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존재하지 않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것이며 다른 세계로의 문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놀이공원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만 지켜주신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놀이공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여러분들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이번 수칙은 놀이공원 안전 수칙이었고요. 민선의 가족이 이제 백화점을 들려서 놀이공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안내받은 안전 수칙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 수칙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냥 무슨 이벤트를 하나보다 혹은 대수롭지도 않게 대충 읽어보지도 않고 버리고 놀이공원을 이용하시겠나요? 아니면 그거를 꼼꼼히 읽어본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겠나요? 채팅창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수칙을 보면서 아크 어드벤처 괴담이 생각났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저 당시에 저 수칙을 작성을 하면서 아크 어드벤처를 약간 상상을 하면서 작성을 한 기억이 있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영상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수칙, 가장 기억에 남는 수칙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서야, 재밌게 놀았어? 이번 우리 가족 놀러간 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아? 아빠는 아쿠아리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리고 수면 카페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그 댓글로 한번 남겨줘. 그리고 여보, 그 차 뒤에 검은 풍선은 잘 가지고 있다가 집에다가 두자. 아휴, 근데 그나저나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잠깐 휴게소나 들렀다 가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희 모미 휴게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혹은 매점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휴게소 이용 전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사고는 저희 휴게소 측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은 해드리지만 대부분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휴게소는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휴게소에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 가동은 식사, 간식, 음료 등 먹을 것을 팔고 있으며 뒤편의 나동에는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휴게소 출구 쪽에는 LPG 충전소와 주유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휴게소의 음식은 계절에 따라 몇 가지가 변합니다. 여름철에는 빙수류와 아이스크림, 시원한 음료가 많이 판매되며 겨울철에는 붕어빵, 호떡, 따뜻한 차 종류를 많이 판매합니다. 만약 겨울철이 아닌데 붕어빵을 판매하는 걸 보신다면 저희 안내소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한 사이코패스가 붕어빵에 진짜 붕어를 넣어 불법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실 때 녹이 슬고 먼지가 쌓여있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보셨다면 그 차량의 사방, 즉 동서남북 방향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만약 주차를 하신다면 그 차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차 안에서 여러분이 돌아오길 기다릴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 부연터널을 지나오신 고객님이 계시다면 가동 오른편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차를 맡겨주시고 1시간 정도 후에 찾으러 와주십시오. 이미 부연터널 통행 수칙서를 읽어보셨겠지만 현재 부연터널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나오셨다 해도 그곳에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왔을지 모릅니다. 터널을 지나오셨다면 꼭 세차장에 차를 맡겨주십시오. 세차비는 여러분께서 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만약 휴게소에 들어오는 차량 중 차 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매달려 있다면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미 터널 통행 수칙서에 확인하셨겠지만 그것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가동을 이용하던 도중 무료 시식 이벤트를 한다며 여러분께 와서 시식을 권한다면 버럭 화를 내면서 건넨 음식이 무엇이든 바닥에 버리십시오. 반드시 화를 내셔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크게 내주십시오.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인 만큼 납치 사건이 일어난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힘든 곳입니다. 꼭 유의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식당에서 식사 후 갑작스런 졸음이 몰려온다면 무조건 차로 향해 뛰어가십시오. 가서 차량 문을 잠그고 비상등을 켜주세요. 저희 휴게소에서 비상등이 5분 이상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확인하도록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식곤증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6번 항목과 비슷하게 그들의 소행일지도 모릅니다. 여덟 번째, 가동과 나동 사이에 여러분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잔디밭과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시간 이용은 삼가 부탁드립니다만 잠시는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 위 8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잔디밭에서 간혹 비석을 보았다는 고객님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비석이 보인다면 그 앞으로가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묵념해 주시고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열 번째, 나동 오락실에는 다양한 오락 기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인형 뽑기와 펀치 기계도 있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는 매주 일요일 저녁 인형을 꺼내어 청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았거나 먼지가 묻은 인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낡고 먼지가 묻은 핏자국 같은 것이 묻어있는 인형이 기계 안에 있다면 그 인형을 절대로 뽑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형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픽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나벨 인형과 같이 실제 존재하는 인형도 있습니다. 11번째, 펀치 기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얼굴 크기 정도의 타격 부위가 있습니다. 펀치 기계를 이용하시기 전 그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주십시오. 펀치 기계 앞에도 주의사항이라고 붙여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그 안에 돌이나 강철판 따위를 넣어두어 이용객분들께서 다치곤 합니다. 저희는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오락실 내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12번째,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동에는 수면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소 발생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실에 입장하셨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소는 무색, 무취입니다. 13번째, 저희 수면실에는 이불이 없습니다. 만약 주무시던 도중 무언가 까슬까슬한 이불 같은 것이 덮어져 있는 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자는 척을 하십시오. 그것들이 자신들을 인식했다는 것을 눈치챈다면 다시는 잠에서 깨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14번째, 나동 쇼핑센터에는 마네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옷가지들은 전부 옷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 옷이 입혀진 마네킹 같은 것을 보셨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만약 눈을 마주친다면 여러분들 또한 옷을 입고 서 계실 겁니다. 15번째, 3번 수칙에서도 명시된 낡은 차량이 출구를 나가는 것을 보신다면 절대로 그 차를 앞질러 가지 마십시오. 출구 쪽에서는 추월이 금지되어 있을 뿐더러 만약 그 차를 앞지른다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6번째, 3번 수칙과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여러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하는 항목들은 절대로 무시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휴게소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휴게소 안전수칙 항목은 15번까지입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안전한 귀가 되십시오. 휴게소 안전수칙이었고요. 자, 민선애가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부현 터널을 지나갔었기 때문에 똑같이 부현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5번 수칙에 이제 차량 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매달려 있다면 이라는 수칙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별 생각 없이 부연 터널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심야괴담회에서 요거랑 비슷한 어느 산의 터널을 지나갔는데 차 위에 누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실에는 이불이 없는데 주무시다가 뭔가 까슬까슬한 이불 같은 것이 덮여져 있는 게 느껴진다면 이라는 거였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 괴담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름에 더워서 이렇게 방바닥에 널브러져서 누워있었는데 까슬까슬한 이불 같은 게 만져져서 되게 좋았다라고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없어 그런 거.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모티브로 한번 또 수칙에 녹여봤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수칙을 보시면서 가장 무서웠던 거 딱 한 가지만 뽑아서
댓글로 몇 번 수치기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여행 갔다 오고 바로 출근이 뭐야 이게. 진짜 회사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주까지 휴가를 냈는데 무슨 일이 얼마나 급한 거면. 인생이야. 저기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저기요. 아니,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당신이요, 살기도 팍팍한데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 맛에 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차 내 승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해 안전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셨거나 통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해 안전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셨거나 통화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울러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일절 저희 철도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하철은 첫 차는 5시 20분, 막차는 00시 23분입니다. 상하행선 모두 동일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차 이전과 막차 이후 지하철역은 폐쇄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폐쇄 전 역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지 확인합니다. 만약 폐쇄된 지하철역에 남게 되셨다면 3번 출구 오른편에 있는 야간 근무실로 가십시오. 야간 근무자가 순찰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면 근무자가 올 때까지 문을 잠궈 두십시오. 2-1. 만약 문을 잠근 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절대로 열어주지도 누구인지도 묻지 마십시오. 야간 근무자가 문을 두드릴 일은 없습니다. 근무실에는 자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문을 먼저 열려고 하지 두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끔 길을 잃거나 보호자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미아를 발견한다면 미아 보호소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미아가 과할 정도로 웃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네 번째, 만약 스크린 도어가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데 계속 닫히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쪽으로는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스크린 도어는 센서가 있어 무언가 감지가 된다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센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센서에 잡힌 거일 수도 있으니 정비팀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누군가 선로 위에 떨어졌거나 뛰어들었다면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면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로 위에 떨어진 그가 웃고 있다면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마치 무언가 달성한 듯한 웃음을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내부 혹은 역 내에서 분실물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만약 분실물을 발견하셨다면 역 내 분실물 센터로 가져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 분실물이 인형이라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빨간 눈을 가진 곰인형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곰인형의 눈이 작아 잘 안 보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로 새빨간색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강조하는 사항인 만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여덟 번째, 역에 열차가 들어와 탑승하려 할 때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사람들이 다 서 있다면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그 열차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것입니다. 8-1. 열차 탑승객 중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보인다면 열차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뛰쳐나오십시오. 다른 열차와는 다르게 탑승문 개방 시간이 깁니다. 5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차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이 피식하고 웃는다면 바로 뒤돌아 나오십시오.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차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역 내에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돗자리를 펴놓고 무언가 파는 노파를 목격하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도 사십시오. 가격은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5만원 내의 금액을 부를 겁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큰 액수도 아닙니다. 10번째, 저희 지하철은 지하 2층까지입니다. 지하 1층은 여러분께서 열차를 이용하실 승강장이 있으며 지하 2층은 기계실과 여러 비품 창고가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분들은 지하 2층까지 오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내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 간혹 3층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당부드립니다만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3층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1번째, 저희 지하철은 1호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안내방송에서 이번 역은 1호선 환승센터입니다 라는 방송이 나온다면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12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쳐다본다면 그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와 역 내에 불규칙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그자들은 마치 저희를 감시하듯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째, 열차와 열차 사이의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곳은 공기도 안 좋을 뿐더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차 내부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그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필히 주의를 주십시오. 14번째, 열차 창문에 간혹 손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손자국이 위 혹은 아래쪽으로 향해 계속 이어져 있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 칸에 있는 다른 이용객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칸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하철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안전수칙서는 7번 항목이 없습니다. 지하철 안전수칙 보고 오셨고요. 자, 여러분들 7번 수칙이 없다라고 마지막에 나왔는데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번 여러분 영상을 돌려서 보지 마시고 먼저 기억을 더듬은 채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뒤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지하철 안전수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때 당시에 밴드 합주를 하고 막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환승을 하려고 내리고 1호선으로 환승하려고 딱 가는 그 순간에 지하철역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명도, 역무원도 모두 아무도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호다다닥 집에 가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이 지하철 안전수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무서웠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수칙이 뭐였는지, 혹은 몇 번째 항목이 기억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미리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치즈직에 새몸이 검색하셔서 팔로우 눌러주셔도 되고요. 검색이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새몸이 치즈직 바로가기 링크 누르시고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더 무섭고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몸이었습니다.